월드컵 때 가장 피해를 본 구단이 어떤 구단들이 있을까? 네네. 피해를 본 구단들이 어떤 구단이 있을까? 이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특히 많아요. 네.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리그 경기가 재개가 되는데 리그 때 못 나올 수도 있는 선수들, 그렇죠. 영향을 받는 팀들, 네. 이런 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팀이 있냐? 일단 토트넘 꽤 출혈이 좀 있습니다. 되게 핵심 자원들이잖아요, 사실은. 네. 일단 뭐 히샬리송은 오피셜 6주 부상 오피셜입니다. 저 햄스트링 쪽이잖아요. 빠져 있어야 돼요. 네. 근데 6주면은 지금부터 생각을 하면 1월 중순 혹은 말 요쯤 복귀거든. 1월 말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1월 16일 북런던 더비 있습니다. 아, 그리고 1월 20일 맨시티와의 경기 또 있어요. 중요한 경기 다 있네. 그리고 2월 6일에 또 맨시티랑 붙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랑 경기가 하나 밀려서 네네. 연달아 붙어요. 거의 연달아서 붙어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어쨌든 저 2월 6일에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 경기들은 못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북런던하고 맨시티.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는데 네. 아니 그러면 손흥민 선수야 뭐 안아골절 안고 월드컵에 출전을 했는데 그 이제 회복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더 약간 걸릴 것 같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회복할 시간을 못 가졌죠. 아 그렇죠. 부상을 안고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이게 손흥민 선수가 무리해서 뛴 거거든요, 사실. 네네. 되게 무리해서 뛴 거고. 뼈가 실처럼 붙어 있다 그러던데. 그렇죠. 무리해서 뛰었기 때문에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훈련을 하는 걸 보면 부딪히는 훈련 이런 거는 못 하고 이제 뭐 러닝이나 네네. 이런 것들만 지금 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 손흥민 선수가 곧바로 뛰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하면 격렬하잖아요. 너무 격렬하죠. 몸싸움 심하고. 그렇죠. 네. 근데 당연히 공격수면 부딪혀야 되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괜찮을까? 그렇지. 완전 회복해야 돼 사실. 폼보다도 지금 이제 부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더 길게 봐야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사실 월드컵이니까 그렇죠. 최경기.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전성기에서 맞는 마지막 월드컵. 네. 전성기에서 다음 월드컵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성기에서 맞는 건 이번이 월드컵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나왔죠. 그렇죠. 마음이 또 앞서고 그렇죠. 너무나 뛰고 싶으니까. 네네. 인생에 안 올 기회니까. 근데 토트넘은 다르죠. 리그 기간은 길고 5월까지 봐야 되는데 네. 손흥민을 무리하게 내보냈다가 부상이 또 재발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트넘은 아마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엄청나게 정밀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도 완전히 좀 회복하고 뛰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토트넘 쪽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이제 뛰는 게 네.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당연하지. 사실 우리 선수고 그쵸?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경쟁도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돌아갔으니까 아마 토트넘은 우리 대표팀처럼 좀 뭔가 빠르게 네네네. 이렇게 일정을 잡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볼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반에 아마 좀 안 나올 거거든요. 1월에 일정이 있고 네. 2월도 있잖아요. 좀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잖아요. 네. 토트넘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막 그 예상이 나오는 건 보통 이제 1월 중순쯤에는 그래도 완치 요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야, 근데 히샬리송하고 손흥민 둘 다 못 나오면은.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겹치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네. 사실 뭐 저 아스날하고 맨시티 경기가 1월 중순에 있다 뿐이지 박싱 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26일부터 경기가 거의 한 3일. 브렌트포드전부터 그쵸? 시작으로 계속 3일마다 있어요, 계속 있는데 네네.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초반에는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네. 4위 싸움 위험할 텐데. 그쵸. 경기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케인 또 케인은 뭐 약간 문제가 있죠. 뭐 멘탈 얘기하는 거예요? PK? 그렇죠. 케인이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멘탈적인 문제 때문에 충격을 받은 선수가 되게 많아요. 네네. 이번 월드컵에서. 케인. 루카쿠도 그렇고 루카쿠보다 더 이제 심한 선수가 케인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마르퀴뉴스. 그리고 뭐 이제 결승전에서 실축한 뭐 추아메니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정말 약간 이 멘탈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을 거고. 네네. 특히나 마르퀴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너무 우울해서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이 마르퀴뉴스를 위로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이번 대회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펠레를 위해 혹시나 이 펠레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펠레를 위해서 뭐 해보자 이거였는데 마지막에 마르퀴뉴스 발 맞고 들어가고 네네네. 마르퀴뉴스가 실축도 하고 이러니까 마르퀴뉴스가 진짜 많이 좌절해서 케어를 많이 해준대요 지금 주변에서 실제로. 진짜로 우울감을 느끼는구나. 심하게. 근데 케인도 그때 그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담감이 엄청 심해서
사실 케인이 그렇게 놓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아, 피케는 또 엄청 PK 를. 잘 차는 선수인데. 근데 2번 찼고. 그러니까 두 번 차게 하는 것도 좀 난 엄청 더 부담일 것 같아, 진짜. 그런 게 사실 부담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정말 중요한 경기. 막는 선수는 나를 아는 요리스. 뭐 이러니까 맞아. 그게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하늘로 쏘아 올렸는데 케인도 그 경기 끝나고 표정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아, 당연하지. 케인도 전성기에서 마지막 월드컵이에요, 사실. 네. 물론 이제 플레이 스타일상 저는 레반도프스키나 이런 선수들처럼 아마 다음 그런 월드컵도 케인은 그렇게 무리는 없어요. 제 생각엔. 근데 어쨌든 전성기에서는 마지막이니까. 뭔가 대단히 뭐 스프린트라고 이런 선수는 아니니까 약간 버텨주고 이런 그쵸. 선수니까. 그래서 이제 지루나 레반도프스키나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되게 롱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성기로 따지면 이번이 사실 그렇죠. 마지막 어떤 네.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케인도 약간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케인이 특히나 그 지난 시즌에 특히 맨시티로 가고 싶다. 그렇죠. 트로피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목표 의식이 한 번 좀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 또 팀에 복귀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게 혹시나 있을까봐. 그래서 지금 실제로 뭐 풋볼 런던이나 네네. 영국 매체 쪽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음. 케인의 그런 멘탈적인 부분들. 그래서 케인이 정말 잘 극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흔들릴 있다. 수도 있고. 그러면 토트넘 지금 공격진이 저 3명의 핵심인데. 근데 물론 뭐 케인은 나오겠죠. 네, 당연히 나오죠. 뭐 몸이 안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케인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물리적으로도 못 나올 지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또 사위 싸움을 해 가야 되는 과정인데 일단 세 선수가 저 중에 이제 2명은 확실히 좀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케인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제주스의 모습이 보이는데 무릎 부상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더 심해요. 엄청 심하지. 아스날의 제주스가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토트넘으로 치면 케인이나 손흥민이 거의 시즌을 못 나온다. 거의 시즌 아웃급 부상을 당했다. 예. 라는 거죠, 사실. 네네네. 제주스가 그러니까 아스날에서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이번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이 1위를 하고 있는 건 제주스 제주스 때문이다. 네네.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스가 너무 잘해요. 연계 플레이, 움직이면서 다른 선수에게 공간 만들어주고 네네. 영향력 자체가 엄청 큰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아 이거 큰데? 3개월 부상이면 돌아오는 시점이 뭐 3월, 4월 이때잖아요. 네네. 그럼 리그가 한 달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스날이 이번 월드컵으로 가장 피해를 본 구단이다. 제주스의 부상. 제주스 한 명 때문에. 제주스 한 명이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해버리면 이거는 아스날은 진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스날이 엄청 급해졌어요. 영입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무조건 영입해야 됩니다. 왜냐면 영입해야지. 제주스가 못 나올 때는 저 자리에 은케티아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은케티아가 물론 나쁜 자원은 아니지만 네네. 제주스만큼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예 플레이 스타일상 열심히 뛰는 선수지 네. 제주스만큼 연계 플레이 이런 거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 펠릭스라든지 요런 이제 그 자원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스날 해야죠. 그래서 1월 달에는 네. 무조건 아스날은 영입이 필요한 상황.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사실 월드컵 직전까지 좋은 경기 펼치 뭐 운도 있었지만 일정이 그렇죠. 변경된 운도 네. 있었지만 잘 싸워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우승할 수 있는 시즌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제주스가 3개월 무릎 부상으로 나가버린다면 빨리 지금 좋은 선수 영입을 해가지고 그 필요하죠. 우승 도전해야죠. 저는 이게 진짜 근데 안타깝다. 어. 아스날이 저는 한번 네. 1위 자리에서 맨시티랑 제대로 경쟁해보는 그런 그런 그림도 좀 기대했지.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스날의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네네. 뭔가 후반기가 아스날이 좀 많이 불안해요. 뉴캐슬도 치고 올라가고 맨시티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니라 제주스가 부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아스날도 매우 큰 공백이 생긴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보다 더 위기네. 맞아요. 네. 가장 큰 위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팀도 좀 있나요? 자 그리고 바이언인데. 네. 노이어는 저 스키 타다가. 그쵸. 네, 저 어디지? 발목인가 어디 골절 당하지 않았나? 골절을 당하면서 네. 노이어가 이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 병원에 사진 찍어 올리고 막 그랬던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바이에른 미넨도 골키퍼 자리가 급해졌어요. 그렇죠. 골키퍼를 다시 찾고 있고.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에 그 마르티네스 뭐 영입하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소식도 있던데. 있죠. 네. 그런 소식도 있고 지금 이 노이어가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바이에른 미넨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죠. 시즌은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뭐 시즌 중에 복귀도 아니고 시즌 아웃이니까. 네네. 근데 노이어만 부상이냐? 리카 헤란데스 또 부상입니다. 그 월드컵 1차전에선가 그 첫 번째 경기에. 네, 그 무릎이 십자인대 파열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 리카 헤란데스가 저 선수도 지금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저 리카 헤란데스는 이번 뭐 십자인대 부상 전에 큰 부상을 이미 당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적한 이후에 한동안 못 뛰었습니다. 네. 한 1년 동안 못 뛰었어요. 큰 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좀 좌절을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주전으로 자리 잡고 월드컵 나온 건데 아 그러니까 또 부상당한 거거든요. 그것도 첫 경기에 그냥 크게 부상당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 리카 헤르난데스가 실제로 그 부상 당한 다음에 뭐 울면서 나가기도 했지만 은퇴 생각을 한다. 그 정도로? 그쵸. 엄청나게 큰 부상을 2번 연속으로 당한 거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좌절을 해서. 예. 그랬는데 이게 그 가족들이 리카 헤르난데스를 엄청 이제 다독이고 그런 기사가 정말 많이 나고 있어요. 네네. 어쨌든 지금 그래서 리카 헤르난데스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이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워낙에 재능이 좋고 그렇죠, 워낙에 그렇죠. 뛰어난 선수라서 네네. 이 선수가 이제 2024년에 만료거든요. 1년 반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18개월 남은 건데. 23년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상 조항을 좀 달려고 한다. 뭐 네네. 부상 때문에 뭐 연봉이 조정되거나 뭐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리카 헤르난데스도 부상, 노이어도 부상. 바이언도 사실 뭐 이거는 바이에른 크게 뮌헨도 잃었습니다. 너무나 타격을 크게 받은 팀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인터밀란의 이제 두 그쵸. 선수인데 이거는 이제 부상은 아니에요. 멘탈 나갈 만하다 저 두 어. 선수는. 부상 이슈가 아니라 멘탈 이슈. 야 루카쿠는 근데 좀 너무 심하더라 그거. 벨기에 그거는. 배치기 3번. 그리고 배치기 3번. 이거 부시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화나서. 예. 그것도 있고. 이제 라우타로도 라우타로 진짜 못 넣더라. 원래 기복이 좀 심해요. 이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작년에 네네. 코파 아메리카 우승할 때 음. 가장 메시를 잘 도와준 베스트 선수가 라우타로였습니다. 음. 그래서 라우타로에 대한 기대가 이번 아르헨티나가 엄청났어요. 엄청 컸죠. 코파 아메리카 우승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잘해보자. 메시의 조력자는 이거였어요. 라우타로다. 예. 근데 첫 번째 경기 진짜 못했거든요. 그 그래서- 사우디전 업사이드 엄청 멀리 옵사이드. 그래서 곧바로 알바레스로 그 다음 경기부터 교체됐습니다. 네네. 근데 알바레스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찾았죠 이제 메시의. 그래서 예. 진짜 한 경기 만에 코파 아메리카 할 때는 그렇게 아르헨티나가 라우타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한 경기 만에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바레스가 중심이었죠. 그리고 이제 라우타로가 교체로 투입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교체로도 잘 못해서 결승전. 나올 때마다 못했어요. 교체로 나올 때도. 네. 그래서 네덜란드전에 나왔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이 승부차기 때 라우타로가 5번 키커였거든요. 네덜란드가 라우타로 멘탈을 흔들려고 라우타로가 차로 나오는데 4명이 달려가서 둘러싸고 약간 좀 조롱을 했습니다. 너 못 찰 거다. 근데 결국에 넣었어요. 네. 넣긴 넣었는데 그 정도로 라우타로가 잘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저 아르헨티나 경기 취재하러 갔던 이제 아는 기자가 있는데 엄청 아르헨티나 팬들도 엄청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우타로에 대한 기대가 일단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승전에도 스칼로니 감독이 쉽게 투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알바레스가 미친 듯이 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보면 알바레스가 발을 멈추고 있는 상황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네네. 그 정도로 엄청 뛰어요. 그러면 한 70분, 80분 정도에는 알바레스가 더 이상 못 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못 뛰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막 뛰어나가는 선수 옷 붙잡고 막 이랬어요. 더 힘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라우타로를 투입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음. 그래서 결국에 연장전에 가서 투입했어요. 네. 근데 연장전에 가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한 3번, 4번 놓쳤어요. 그렇죠. 메시가 그러니까 계속 해주다가 예. 더 이상 못 해줄 정도로 계속 해주다가 계속 놓쳤습니다. 그거 원래 그 메시가 골 넣은 장면 있잖아요. 연장전. 그쵸, 네. 그것도 사실은 골키퍼가 막았어 요리스가. 그 장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라우타로가 그동안 했던 플레이 중에 이번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잘했던 플레이가 딱 그 장면이에요. 딱 그 장면. 그 장면 없었으면 라우타로는 진짜 아르헨티나 못 들어갔습니다. 스칼로니 감독이 머리를 잘 썼어요. 진짜 후반전 끝나고 연장전에 이제 투입을 하니까 라우타로가 그래도 체력은 있잖아요. 그거라도 해라. 네네. 그래서 그 장면 득점 보면 라우타로가 막 달려나가서 볼을 받으면서 메시에게 건네주고 거기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다시 라우타로한테 가서 슈팅이었거든요. 그렇죠. 고 떨어뜨려주는 거. 그거 한 장면. 라우타로가 그렇게 비난받았지만 그 한 장면은 잘했다. 결국 그래도 우승을 했으니까. 그쵸? 살아 돌아올 그걸로 수 또 득점 있었고. 나왔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라우타로도 그렇고 루카쿠도 그렇고 멘탈적으로 많이 조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라우타로는 우승이라도 했잖아. 라우타로 우승했죠. 난 루카쿠는 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문제고. 그럼 결국 그거 안 돼갖고 탈락한 거 아닙니까? 16강 못 가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라우타로는 어쨌든 자기가 공헌을 하나 했어요. 그렇지, 네덜란드전 그렇지. 승부차기 마지막 넣고 그리고 그리고 결승전에서 어시스트 같은 플레이 한 번 했고 그렇죠. 어시스트는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승했다. 근데 루카쿠는 자기 때문에 벨기에가 16강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때문에. 저건 쉽지 않은데. 그래서 루카쿠가
그 경기 끝나고 막 우르니까 맞아, 앙리가 와서 맞아, 괜찮다. 막 이렇게 해주고 멘탈 관리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인터밀란의 앞으로가 좀 그렇죠. 위험하다. 네, 아무튼 근데 이 둘은 이제 뭐 신체적인 부상이 아니라 이제 멘탈적으로 많이 이제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인터밀란이 전반기에 루카쿠가 못 나왔어요.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루카쿠가 왜 그런 행동했냐 배치기하고 부상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감각이 없어서 이렇게 그런 어설픈 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인터밀란이 후반기에 인터밀란도 좀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나폴리가 1위인데 그렇죠, 약간이 그렇죠. 좀 밀려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터밀란도 지금 급한 상황인데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16강도 진출해 있고 급한데 주전 공격수 2명이 조금 폼이 매우 안 좋다. 네, 그렇습니다. 다닐루랑 멘데스 우리랑 붙을 때 못 나왔죠? 네, 선수들이. 네. 뭐 다닐루 같은 경우는 갈비뼈 부상. 그렇죠, 갈비뼈. 그리고 세 개인가가 골절됐다 그러고. 그렇죠. 예. 멘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햄스트링. 근데 멘데스도 이 선수가 왜 울었냐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복귀를 해서 어떻게 좀 커트라인에 걸쳐서 월드컵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다시 부상인 거예요. 또 햄스트링 나간 거지. 그러니까 누누 멘데스가 워낙 이 스프린트가 빠르고 네. 이런 선수인데 스프린트가 빠른 선수가 햄스트링을 많이 부상당한 선수가 있어요. 보통 그런 선수가 유리몸이 됩니다. 네, 네. 스프린트가 중요한 선수인데 햄스트링이 약하다. 아, 그거는 최악이지. 근데 지금 누누 멘데스가 조금 그런 길을 걷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파리 생제르맹도 약간 좀 비상이죠. 어쨌든 지금 주전 선수들인데 주전 선수들이 2명 부상이고 네. 여기에 마르키뉴스까지 조금 이제 지금 멘탈적으로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요 파리 생제르맹도 조금 큰 타격을 받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연구가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역대 월드컵들 중에서 가장 부상을 예상하는 그 가능성이 큰 월드컵이었어요. 연구 결과. 네네. 이제 스포츠 의학자들. 우리가 늘 얘기했던 그런 건가? 뭐 바쁜 빠듯한 일정 치르고 이제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평균적으로 어떻게 예상했냐면 각 팀마다 팀에서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부상을 입고 가거나 네네. 부상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있다. 이번 시즌에. 그럼 굉장히 많은 건데 팀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드컵에 격렬한 경기를 뛰었고 다시 리그로 돌아가서 다시 격렬한 경기를 뛰고 심지어 월드컵 전에 격렬한 경기를 뛰고 왔고. 그러니까 부상 위험도가 그렇죠. 그만큼 높다. 아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렇죠. 당장 오늘부터 이 컵 경기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너무하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이 그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월드컵 대박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월드컵이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이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았잖아요. 구설수가 많았는데 어쨌든 월드컵이 메시 때문에 대박이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결승전이 뭐 엄청 구글이 대박이었고. 발표한 게 역대 키워드 중에서 월드컵이 역대급을 찍었다. 그리고 지금 메시가 우승했을 때 올린 게시물이 인스타그램 역대 좋아요 1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리고 나서 5분 만에 좋아요가 100만 개씩 늘었나? 그래요. 1분마다. 그래서 지금 보면 5,400만 좋아요예요. 좋아요잖아, 좋아요가. 그래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중에 1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위인데 네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요 스피드면 오늘 정도에 교체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대박이 나가지고 인판티노 뭐라 했냐? 월드컵 대박 난 거 봤지? 3년 주기로 하자. 우려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진화에 많은 저 유럽 국가에서 또 어떤 이슈를 인권 이슈가 또 대단히 있었고. 그렇죠. 근데 또 결과론적으로 또 성공이니까 인판티노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런 이제 이슈들 뭔가 이 흥행으로 다 묻히고 있는 느낌이라서.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이슈가 또 있다.